자, 교재는 2페이지. 자, 형사정책의 의의입니다. 자, 1번. 자, 22년도 보호직 7급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보죠. 리스트는 형법에서의 목적 사상을 주장했다. 맞죠? 목적형 사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리스트 파트에 나옵니다. 자,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닌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했다. 그쵸? 리스트는 고전 학파가 아니라 실증주의 학파죠. 그래서 형이상학이 아닌 현실과 연계된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합니다. 자, 형법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죠. 자,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학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포이에르바흐는 형사정책을 처음 꺼낸 사람인데 처음에는 입법을 위한 국가적 예지로 이해했죠. 자, 그래서 형사정책은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적 형벌 목적을 강조한 벤담에 의하면 벤담, 여기 공리주의 나오죠? 벤담에서 배우겠지만 벤담은 고전 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 예방 목적을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고전 학파이기 때문에 특별 예방을 강조한 바는 없고 강조했다면 일반 예방을 강조했겠죠. 어쨌든 첫 시간이기 때문에 1번, 4번 이것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리스트 할 때 배우고요. 벤담 할 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자, 보호직 7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쵸? 자,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게 뭔데요? 암수죠. 암수 범죄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3번.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제외된다. 형식적 의미든 아니든 전부 다 형사정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틀렸죠? 자, 4번. 형사정책은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죠? 자, 3번입니다. 역시 보호직 7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정답은 2번. 자, 초기에는 포이에르바흐죠. 입법, 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차 확대되죠. 일반 개념으로서. 자,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 형사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학을 말합니다. 범죄학을 부를 때에 이렇게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다 이렇게 불립니다. 형사정책학은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정책은 밑에 상호의존성을 갖는다. 그래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기억번, 범죄 방지를 간접적, 종속적, 목적으로 한다.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직접적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까지 범위를 넓혀요. 이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입니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 것은 넓은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토를 갖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 누가 얘기했나요? 셀린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을 잘 표현한다. 맞아요.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누가 얘기했죠? 리스트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우위성 아닙니다. 서로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옳은 것을 골라라. 사실 문제인데
4번입니다. 리스트는 형사정책이 형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없어요. 범죄학은 규범학이지만 형사정책은 경험과학이다. 앞뒤 바뀌었습니다. 3번 범죄학은 인재방문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 기준을 갖고 있다. 범죄학이든 형사정책학이든 인재방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틀렸어요. 자, 형사정책과 형법을 통합관계로 보는 입장에 따랐을 때 법발견이 입법자의 목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의 영역이라고 한다. 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1, 2, 3 확실히 틀리죠. 일단 4번 건너갈게요. 형사정책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지만 종합과학은 아니다. 인재방문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과학성을 띱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반사적으로 4번이 됩니다. 4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1번, 2번, 3번, 5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형사정책은 예방과 퇴치라는 나름대로의 정책학의 성격도 띠고 있죠. 학제적, 간학문적 성격을 띈다. 여기저기 끌고 여기저기 학문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제적, 간학문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형사정책은 규범학적 성격이 내포되지 않은 학문이다. 내포되죠. 상호 의존성 갖는다. 맞고요. 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문제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적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적 성격도 갖고 있죠. 형사정책은 실질적, 형식적 다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틀렸습니다. 형사정책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죠. 형사정책은 형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죠. 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연구 방법을 갑니다. 일단 연구 방법의 문항수를 봐요. 문항수를 보면 20문항이 넘죠. 그쵸? 20문항이 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입니다. 작년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국가직 7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직을 말해요. 보호직 7급은 따로 보호직 7급도 국가직 7급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직 7급은 여기서는 교정 7급을 말하고 보호직 7급은 별도로 보호직 7급이라고 얘가 써놨습니다. 1번이죠.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하다. 외적이 아니고 내적입니다. 범죄 피해 조사는 스스로 보고하게 하게끔 하는 연구 방법이고 암수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죠. 사례 연구 대표적인 것은 서덜랜드 전문 절도범이라고 했습니다. 참여 관찰은 스스로 범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관찰하는 걸 말한다. 맞죠? 자, 2번입니다. 경행경채라고 하는 것은 경찰직입니다. 경찰직. 경찰 시험 문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행경채가 있고 경위, 경찰 간부 얘기합니다. 그 문제도 들어와 있고 그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경위경채도 범죄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서덜랜드와 크레시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체계로서 범죄 원인과 법 위반에 대해 항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맞아요. 2번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다. 그래서 종합과학적, 학제적, 종합과학성을 띈다. 라고 했습니다. 연구 방법에는 표본 집단조사, 설문조사, 통계 자료 분석, 실험 연구, 관찰 연구 다 포함되죠. 뭐 범죄학 연구 방법을 해내는데 형사정책 연구 방법도 똑같아요. 자, 공식 범죄 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수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있다. 자기보고 조사, 피해자 조사는 직접 관찰이 아니고 간접 관찰입니다. 이거 나와 있네요.
여기 밑줄이 잘못 꺼져 있는데 여기 암수 관찰할 방법일 때 간접 관찰에 속하는 것이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가 있죠. 자, 문제 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보호직 7급 문제입니다. 1번이네요. 참여관찰, 연구 같은 경우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가 있고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율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범죄율은 똑같게 평가해요. 그 점이 단점이죠. 3번. 자기보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미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 자기보고 할 때 나 옛날에 살인했어, 강도했어, 강간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틀렸죠? 자, 피해조사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적 보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객관적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객관성이라든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요 3번처럼 뭐 살인 같은 경우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객관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4번 갑니다. 그쵸? 경위공채. 작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경찰 간부라는 것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위공채가 아니고 24년도부터는 경위공채라고 시험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경찰시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범죄율은 1000명이 아니고 10만 명입니다. 일단 2번 건너갈게요. 3번 보시면 경찰청, 검찰청이 발행하는 이 공식 범죄 통계는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일단 주체가 달라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것과 검찰청에서 조사한 것이 같을 수가 없죠. 수사기관이 다른데 범죄 영역, 수사하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검거율은 100%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강력범죄 달성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요 2번이 한번 나왔는데 2번이 뭐냐면 1번을 좀 알아야 되겠죠. 범죄율은 이제 10만 명당 이래서 10만 명당. 그래서 1번 가보면 2022년도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2000건이거든요. 여기 이제 2022년입니다. 그리고 23년도가 10만 명이고 여기 1000건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건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만 명에 20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 명 분의 2000건입니다. 곱하기 여기 10만 명 하면 되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15만 명이죠. 15만 명에 1000건이기 때문에요. 1000건 곱하기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삭제하고 삭제합니까? 얼마입니까? 10만 명 있잖아요. 몇 개? 1000개가 1000건이 되는 거예요. 1000건 범죄율이. 여기는요. 뭐 공 지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10,000명 지우고 10,000명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15가 남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하면 되니까요. 이제 666.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에서 666.6%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감소했습니까? 33.3% 감소한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풀어볼까요?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 공통된 특성을 공유한다. 하고 있는 집단. 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뭐라 불러요? 코호트라고 불러요. 코호트.
라고 부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보나마나 1번이 됩니다. 이 코호트 연구의 장점 나와 있죠.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감되는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돈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번, 나번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가번하고 다번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시계의 분석이 미흡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런 점을 고안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뭐야? 뭐 이런 것도 나와네. 몰라도 됩니다. 6번 가죠. 혹시 문제 풀다가 이런 배우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저런다는 몰라요. 그런 거에 겁먹지 마시고. 6번 갑니다. 22년도 경찰 간부. 이때까지는 경찰 간부였어요. 23년도 넘어가면 이제 경위 공채가 되는 거죠. 자, 범죄학 문제인데, 뭐 범죄학이든 형사정책이든 똑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1번 가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참조하시고.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가요? 반대죠.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적 타당성입니다. 외적이 아니고요. 용이하다. 맞습니다. 설문조사는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응답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네요. 7번 보직 7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1번 일탈행위 개념은 형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개념이 더 넓죠. 2번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 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용되는 개념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입니다. 자, 험제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서 필요한 개념은 실질적 개념이다. 그렇죠. 공식적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수준을 연구를 넘어서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죠. 다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했던 거예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기본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서에서 새로 배울 것이 있나 없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기본서를 던져버리고 문제집만 풀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1945년 출생자 중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앞에서 했지? 이게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이게 코호트라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다. 1번입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의 10만 명당 맞죠? 2번의 자기보고조사는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것 맞죠?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개별적 조사가 아니고 참여적 관찰법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참여적 관찰법입니다. 자, 암수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이건 암수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직접적 관찰에 속하죠. 자, 10번입니다. 실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갓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3번에 무작위 할당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맞아요.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성이 아니고 내적입니다. 그 정도면 돼요.
뭐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2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1번, 3번, 4번 정도만 알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공식 범죄 통계표죠. 이것은 상호 연계 관계를 해명하는 데 유용하며 숨은 범죄를 발견할 수 있다. 통계표는 숨은 범죄 발견 못해요. 틀렸습니다. 참여 관찰은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객관화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험적 연구 방법은 어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며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판점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사례조사 방법은 쭉 읽어보시고 각각의 상호 연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12번입니다. 보호직 7급인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걸까? 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약물을 얼마나 복용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어떤 거하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보고 조사죠. 지금 피해자란 말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피해자 조사는 아닌 거죠. 그치? 뭐 3, 4번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1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1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공식 범죄 통계에는 숨은 범죄 힘들어요. 파악하는데 힘들다. 그치? 정확히 나타낸다? 아니에요. 자, 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죠. 표본 조사는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유추적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추행 조사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14번입니다. 시민연도 사법시험 문제인데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풀어볼게요. 자, 기억번.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일단 모르면 건너가세요. 저는 알지만. 새로운 제도의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가장 활용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풀었는데. 실험적 방법이죠. 자, 일정 시점과 다한 시점과 경과한 다음에 변화를 관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 방법이다.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중에서. 일단 실험적 방법 건너갔잖아요. 뭘 것 같아요? 추행조사입니다. 서덜랜드 직업절도법 많이 봤죠? 뭐예요 이건? 개별적 사례조사죠. 나머지 뭐예요? 이거지, 그치? 기억번이죠. 근데 이거죠? 범죄 통계표 의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지문은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5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3번. 자,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기억번. 범죄 통계표는 숨은 범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니까요. 이 숨은 범죄가 어떻게 나와요? 암수가 어떻게 나오냐고, 여기. 그치? 참여적 관찰법은 함께 들어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어요. 이 하나의 집단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추행조사 방법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한다. 맞아요. 사례조사는 개개인에 대하여
인격,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표본조사는 일부를 표본으로 하여 정하죠. 맞습니다. 숨은 범죄 암수입니다. 조사 방법으로서는 피해자 조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법익에 피해자다 보니까요. 개인적 법익에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사회 전체를 파악하는 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앞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방법은 어디다? 개인적 법익에 국한한다는 거예요.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참여적 관찰 나와 있죠. 추행조사 나와 있고 실험적 나와 있고 사례조사 나와 있고 범죄통계표 분석 나와 있습니다. 1번. 함께 생활한다 맞죠? 추행조사 계속 일정 기간 추적한다 맞죠? 실험조사 새로 도입한 제도의 유용성 검증 맞죠? 3번. 정상 실험 집단과 정상 집단 양 집단을 비교해서 차이점 규명하는 것은 사례조사가 아니라 뭐다? 여기 나와 있네. 표본 집단 조사다 하는 거예요. 자, 범죄 통계표는 범죄 현상의 경향 파악에 활용됩니다. 그렇죠.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의 참여적 관찰법은 주관적 편견에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실험적 방법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점검해보고자 활용된다. 맞습니다. 표본 집단 조사는 정상인 집단인 실험 집단과 범죄 집단인 대조 집단을 앞서 봤겠죠? 기본 강의 됐습니다. 이것이 대조고요. 여기가 실험입니다. 추행조사는 추행당하는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18번. 자, 참여 관찰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동물원의 고릴라, 자연상태의 고릴라,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만자가 틀렸습니다. 수용된 자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좀 어렵죠. 자, 객관성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여 관찰이기 때문에 동조하거나 혐오할 수가 있기 때문에. 19번입니다.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자, 인류학자 나왔네요. 즐겨 쓰는 방법이다. 아까 고릴라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뭐죠? 참여 관찰이죠.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뭐예요? 실험 연구입니다. 자, 여기는 집단의 등가성 확보, 사전 사후 조사,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세 가지 전제의 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 강의 때 배웠어요. 설문지, 면접, 전화 접촉 등을 활용하는 것, 조사 연구죠. 자, 서덜랜드의 전문 절도법 뭐죠? 사례 연구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표본 집단 조사는 자,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선정해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자, 실험은 암수 범죄 조사에서 실험적 방법은 금지가 된다. 아닙니다. 암수 조사에서도 실험적 방법이 활용됩니다. 틀렸습니다. 뭐 인위적 방법이라고 나오잖아. 그쵸? 거기 암수 조사 방법에 보면 나올 거예요. 3번 갑니다. 사례 연구는 대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안 돼요. 참여적 관찰법은 소규모 진행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원 수용자 함께 들어가서 기거한다. 추행조사의 일리가 아니고 참여적 관찰입니다. 자, 21번. 공식 통계입니다.
이런 공식 통계의 특징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그쵸?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가에 따라서 통계의 자료가 달라집니다. 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질적이 아니고 양적이죠. 질적이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꼽힙니다. 입력 누락, 실수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래요. 이 자기보고식 조사는 이제 암수할 때 암수 범죄에서 간접적 방법에서 배우는 거죠. 자, 공식 통계 자료의 특성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암수 범죄를 잘 반영하지 못하죠.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죠. 구체적 상황과 개인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점이 단점이죠. 지역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가 많이 범죄가 발생한다. 경상도가 많이 발생한다. 서울이 많이 발생한다. 그 도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23번. 범죄율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입니다. 검결과 의미가 달라요. 암수범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별화 못해요. 중요범죄와 가벼운 범죄를 차별 못합니다.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숫자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24번.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4번이죠. 자, 공식 범죄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검경, 법원, 연수원 맞습니다. 공식 범죄 통계는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됩니다. 10만 명당 맞죠? 자, 공식 범죄 통계 작성 시에는 자기보고 조사나 범죄 피해자 조사, 요거는 암수를 할 때 나와요. 암수 범죄 파악할 때. 근데 공식 범죄 통계에는 암수 범죄를 파악을 못 합니다. 파악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쓰여지냐고. 그렇지? 피해자 조사나 자기보고 조사 이런 것은 암수 범죄 할 때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식 범죄 통계 작성 시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옳은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암수 범죄를 활용할 때 쓰여지는 뭐 보조 효과라고 보조 연구라고 볼 수 있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25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참여적 관찰법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든 체포된 사람들은 다 관찰할 수 있어요. 범죄 통계는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율과 시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였다. 반영했어요? 반영 못했어요. 자,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 파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